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애진 앵커 3대 지수가 또 한 번 급등한 채 마감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 3대 지수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을 보면 발원지인 중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분수령을 지났다는 관측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까지 미국 내에서 사망자가 줄고 있고 다음 주 1회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더해줘 시장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여기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소식이 시장에 호재로 또 작용을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대선은 양자 대결로 펼쳐지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소식은 외신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날 연준은 지난달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태로워진 미국 경제 회복 시기와 관련해서 다가오는 2분기에 회복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과 올해 안에는 두드러지는 회복세를 관측하기 어려울 것이란 두 개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거의 모든 회의 참석자들이 연방기금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낮추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도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을 확인을 해보시죠. 3대 지수 모두 3% 안팎의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다는 안도감과 각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반등 출발을 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잠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지만 이내 다시 상승 가닥을 잡아가면서 그 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3.44% 상승한 23,43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2.58% 상승한 8,09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초반에 주춤을 했지만 이내 반등의 오름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3.41% 넘게 1% 올랐습니다. 2,749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역시나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미국 지수는 모두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고요. 그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유가겠죠. 원유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이 지난 밤 사이에 큰 폭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내내 23달러에서 24달러 안팎을 오고 가다가 장 막판 이 마감을 그러니까 현물 시장 마감을 남겨두고 이 2시간 전쯤부터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감산 합의 가능성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유가는 큰 폭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12% 정도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10% 넘게 오르면서 26.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의 경우에는 큰 폭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0.2% 소폭 하락하면서 1,680.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조금씩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다시 한번 0.7%를 상회하는 모습이고요. 0.775%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보면요. 달러 인덱스도 큰 움직임은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0.2% 정도 조금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0.18 거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장혜진 앵커가 전해주실 텐데요. 이 버니 샌더스 의원이 사퇴를 결정했죠. 네, 방금 전 시황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버니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Bernie Sanders suspends his presidential campaign. 버니 샌더스는 중도 하차 의사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이로써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났습니다. 오는 11월 3일에 미국 대선 본선이 열릴 예정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양자 대결 구도가 확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른 시기에 경선 구도가 확정이 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선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른 시기에 사퇴를 할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 진보 성향의 샌더스 대신 중도 성향의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권행을 주게 되면서 스윙 스테이트, 즉 경합주의 성적이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최대 변수가 되어서 향후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트럼프의 대응 및 조기 확산세 진정 여부 등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오크트리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인 하워드 막스가 어떤 전망을 내놨는데요. 시장에 관심을 좀 받아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워드 막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시장의 급락이 조만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자, 그는 과거 두 번의 약세장의 그 기록을 토대로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2001년을 비교해 보면요. 2001년에는 첫 번째 27%의 급락 이후에 첫 번째 큰 반등이 나타나게 되죠. 19%의 반등이 나타나지만 이 반등이 있은 다음에는 26%의 더 큰 하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2008년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데요. 첫 번째 반등이 12%가 일어난 이후에 47%의 급격한 급락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고점 대비 33.8% 하락한 상태에서 20%까지 반등이 일어났었죠. 여기에서 이 하워드 막스는 이것이 바로 상승의 랠리로 이어질 것은 아니고 조만간 몇 개월 내에 다시 한번 큰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한 겁니다. 그는 다가오는 몇 개월 안에 상당한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이게 한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워낙 돈을 잘 버는 이 억만장자 투자자의 견해인 만큼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테슬라도 코로나19의 여파를 비켜가지는 못한 듯 싶습니다. 테슬라가 결국에는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임금 삭감을 하고 무급 휴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Tesla will slash employee pay and fall off employees. 테슬라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내려온 보건 지침에 따라서 신규 자동차 생산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비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회사는 전 직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메일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프레몬트에 위치한 공장을 5월 4일에 다시 가동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임금 삭감의 경우에는 무급 휴직이 아닌 임직원들에 한해서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삭감될 예정이며 이는 2분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들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전사적인 고통 분담을 하기로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1분기의 판매 실적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았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이런 임금 삭감과 직원들의 무급 휴직이 이어져서 테슬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겨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관심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인데 화상회의 서비스 기업이죠. 자, 이 화상회의 서비스 기업인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정보 보안 책임자를 영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기사인데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재택근무, 여기에다 온라인 계약 이런 것들이 잇따르다 보니까 줌의 화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문제점이 불거졌었죠. 줌 바밍이라고 부르는 초대받지 않은 사용자가 갑자기 회의에 등장을 해서 이상한 영상을 트는 등 이 줌 바밍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줌의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대두가 됐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줌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했었고요. 대만과 그리고 독일에서도 줌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좀 금지시키는 그런 경향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페이스북의 최고 보안 책임자를 영입한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 줌이 갖고 있었던 이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리스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과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